수요일 3부에 있었던 가장 인기 있는 코너였죠. 예, 그런데 아니군요. 화요일 3부에 있었었군요. 예, 그런데 수요일 2부로 옮기게 된 시간입니다. 수요일 2부가 원래 이해훈 의원의 나라 걱정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탐난다고 호시탐탐 노리시다가 이해훈 의원이 당대표로 빠지시면서 이 시간대를 내놔라.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대를 좋아하셨군요. 아니요, 제가 화요일 날 마치고 이제 바로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겹쳐가지고. 아, 그래서 항상 바쁘셨구나. 예.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이제 그냥 가야 된다고 막 그러셨군요. 아, 사건 사고가 제법 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일단 가장 최근인 홍준표 전 대표, 물론 예상하셨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죠. 이제 대표도 다시. 예. 한 번 대표를 하셨다가 이제 5년 만에 다시 대표가 됐는데 일단, 축하든 뭐든 한마디 해주셔야죠. 공식적으로. 예. 경남 도지사를 또 지냈기 때문에 저하고도 각별한 관계가 없지 않고. 예. 여하튼 당의 또 대표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매우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그런 당의 또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려운 짐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어려운 짐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아,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 또 잘 헤쳐나가시길 또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영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 다 반대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책을 보면은 최대한 이 차별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최대한의 태클. 예. 그 차별화를 여당과의 차별화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야당과의 어떤 차별화까지도 서슴지 않고 선택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노선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일단은 원내 그 노선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그와는 좀 다르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일단 말은 그것까지 했는데 행동은 아직 그까지 안 나아가는 것 같아요. 뭐 정우택 원내대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걸 보면 뭐 원내총회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강경 노선으로 계속 가겠다는 정도의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당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어 라고 튕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뭐 선거에 패배는 했지만은 다음 목표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결기를 가지고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도 홍 대표의 그 당선 일성,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내 대표와 당 대표가 이렇게 큰 추락을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돌발 변수가 숨어 있다라는. 추락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어차피 또 함께 일해왔던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본인의 존재감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더 크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뭔가면은 자유한국당 자신이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보수의 본당으로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 수구 잔당으로 몰락하느냐. 과거 자민련이 없어질 때부터도 보면은 그냥 한 번에 가거든요. 맞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한 번에 갑니다. 예, 그래서.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에 갑니다. 예. 한 번에 뜨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보여줄 바가 많은데 아직도 예를 들면은 그쪽에 당원권은 정지됐다고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 당원이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당하고 탄핵당하고 감옥까지 갔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씻고 지금도 뭐 일각에서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라고 지금. 감옥에서 빨리 꺼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이 진짜 노선인지 국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립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새로 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수구 잔당으로 몰락의 길을 갖다가 그냥 마다않고 갈 것인지를 오히려 결정해야 될 때지 자기들끼리 뭐 다투고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친박계라고 나는 친박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전히 그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친박계가 두려워하는 거는 그 홍준표 지금 새 지도부가 아니고 예. 뭐 그 친박계를 등용하네 안 하네 얘기하지만은 친박계는 그런데 지금 연연하는 게 아니라 사정당국 현 정권의 사정당국을 갖다가 이제 두려워하고 그쪽을 주로 쳐다보는 거죠. 예.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더 강하게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 우리 건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제스처일 것도 같고. 홍준표 전 대표는 전 대표가 아니라 자꾸 전 대표라고 하는 전 후보 현 대표는 저희가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직접. 국민의당 사태의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1차 관문은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조사한 바 내용 중에 좀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 그 발표하기까지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의 적극적인 권유 내지 또는 이제 인지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발표한 직후에 5월 9일 선거일 전까지 즉 발표할 때는 몰랐다더라도 하루 이틀 후에 제대로 알았다면 선거가 투표일 전에 이걸 바로잡는 노력을 당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전에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지금 5월 8일 날 알았을 수 있다. 이준서는 최고위원은 알았을 수 있다라는 또 정황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뒷수습 과정에서 이걸 은폐 내지 덮으려고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일단은 국민의당의 발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제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믿고 싶어요. 공당이 그래도 큰 사고를 당하고 수습 차원에서 진상조사인 거라면은 믿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되거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믿어줘야죠. 근데 이제 믿는다 하더라도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꾸 이제 단독 범행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단독 범행이면 국민의당은 면책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꾸 이제 아니 뭐 콜레라는 그 콜레라균은 이유미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단독으로 만들었던 합작으로 만들었던 그 콜레라균을 갖다가 국민의당 분무기로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뿌린 쪽이 더 어찌 보면은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취업 청탁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믿었겠어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자기 이름으로 국민의당이라는 공신력 있는 정당의 타이틀을 걸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믿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보다도 더 안 좋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국정원 댓글은 익명으로 단 댓글이잖아요. 그 험담이나 욕설, 비방이 익명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국민의당이라는 시중의 브랜드로다가 이거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도 그 유명한 회사들에서 나온 거하고 이름 처음 보는 이상한 조그만한 영세업체에서 나온 거하고는 그 소비자들에 대한 설득력이 다르잖아요. 피해 규모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당 이름으로 공개해서 영향을 미친 데 대한 그런 어떤 이 반성이나 사과나 이 대목이 잘 안 보이고 그냥 이거는 저 사람이 단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회사 같으면 전량 리콜 아니겠어요? 이거 리콜도 불가능한 제품인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이 국민의당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워딩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본인들이 속았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했지 않습니까? 이유미 씨가 자신들을 속였다. 이유미에게 당도 속았다. 저는 근데 이제 우리도 피해자라는 거죠. 이게 속았다는 거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당 내에서 자기들끼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이 속은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 속사정이야 자기들끼리 얘기고 우리가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걔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제 많으면서도 나한테 많은 척 안 했다. 뭐. 많은 척 안 했다.
그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많으면 팔지 말아야 될 책임이 냉면집 주인한테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균이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뭐 이렇게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아니 초반에 홍준표 대표 얘기하실 때는 이게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 그동안 많이 공격하셨으니까 살살 하실래나 보다 했더니 점점점 앞으로 기회가 많겠죠. 뭐. 기회가 많겠죠. 균이 나를 속였다. 아니 저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피해자고 국민들도 피해자라는 얘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당이 속인 거예요, 그냥. 이분 씨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공당에서 네. 그런 제보를 갖다가 아무리 뭐 당직자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 사실을 갖다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그 점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게 커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냉면집 주인이 정확한 비유 맞습니다. 냉면집 주인이 균이 나를 속였다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네. 대장균은 말이 없다. 뭐 이런 대장균은 말이 없다. 심상정 대표님도 그런 표현을 하긴 하셨어요. 국민의당 꼬리를 잘라도 너무 짧게 잘랐다. 심상정 대표님도 뭐랄까요.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하시는 비유를 보면서 항상 부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왜 주제가 또 이상한 데로 생각.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건 그렇고 하나 더 주제를 다뤄보고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 ICBM,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핵 동결하면 대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제안을 하자마자 ICBM을 쏘음으로써 네.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도 거꾸로 해석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은 북한이 이걸 쏜 건 뭔가면 대화와 협상을 압박했다. 누구에게? 미국과 한국에게. 네. 사실 이제 다만 대등한 상대로 우리를 대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죠. 네. ICBM이라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이건 아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쏜 거기 때문에 네.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USA 예.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라. 예. 자꾸 이제 중국을 갖다 건드려 가지고 뒤에서 쑤시지 말고 예. 또 한국만 가지고 대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무기에 대한 통제권은 예.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과 같이 대화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북한의 행동은 규탄해야 마땅하지만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미국과 한국이 다 대화에 나서야지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까지 보면 과거에 클린턴 정부 때도 8년 임기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울브라이트를 갖다 평양에 보내는 타이밍 놓치는 그거를 두고 다들 후회하죠. 후회했죠. 예. 부시도 보면은 부시 4년을 험악하게 보내고 강경책으로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략을 선회했지만은 너무 늦었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인내라 해가지고 전략적 인내가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전략적 인내인 거예요. 예. 그때 또 우리가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도 없었겠죠. 예,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 정부도 과거 미국 정부의 실패를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 우리가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뭔가면은 자유한국당 자신이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보수의 본당으로 다시 일어서느냐 예. 아니면 수구 잔당으로 몰락하느냐. 과거 자민련이 없어질 때부터도 보면은 그냥 한 번에 가거든요. 맞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한 번에 갑니다. 예, 그래서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에 갑니다. 예. 예. 한 번에 뜨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보여줄 바가 많은데 아직도 예를 들면은 그쪽에 당원권은 정지됐다고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원이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당하고 탄핵당하고 감옥까지 갔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씻고 지금도 보면 일각에서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러니까요. 탄핵당했다라고 예. 지금. 감옥에서 빨리 꺼내야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이 진짜 노선인지 국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립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새로 뭐 정우택 원내대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걸 보면 뭐 원내총회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강경 노선으로 계속 가겠다는 정도의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당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어. 라고 튕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뭐 선거에 패배는 했지만은 다음 목표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결기를 가지고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도 홍 대표의 그 당선 일성, 네.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이렇게 큰 추락을 없이 네.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네.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돌발 변수가 숨어 있다라는. 추락으로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건 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어차피 또 함께 일해왔던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본인의 존재감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더 크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지금 예. 여하튼 당의 또 대표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매우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그런 당의 또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려운 짐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어려운 짐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 또 잘 헤쳐나가시길 또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영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 다 반대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책을 보면은 최대한 이 차별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네.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최대한의 태클. 예. 그 차별화를 여당과의 차별화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야당과의 어떤 차별화까지도 서슴지 않고 선택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노선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예. 일단은 원내 그 노선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그와는 좀 다르게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일단 말은 그것까지 했는데 행동은 아직 그까지 안 나아가는 것 같아요. 수요일 3부에 있었던 가장 인기 있는 코너였죠. 예. 그런데 아니군요. 화요일 3부에 있었었군요. 예. 그런데 수요일 2부로 옮기게 된 시간입니다. 수요일 2부가 원래 이해훈 의원의 나라 걱정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탐난다고 호시탐탐 노리시다가 이해훈 의원이 당대표로 빠지시면서 이 시간대를 내놔라.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대를 좋아하셨군요. 아니요, 제가 화요일 날 마치고 이제 바로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겹쳐가지고. 아, 그래서 항상 바쁘셨구나. 예.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이제 그냥 가야 된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사건 사고가 제법 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일단 가장 최근인 홍준표 전 대표, 물론 예상하셨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죠. 이제 대표도 다시. 예. 한 번 대표를 하셨다가 이제 5년 만에 다시 대표가 됐는데 일단, 축하든 뭐든 한마디 해주셔야죠. 공식적으로. 예. 경남도지사를 또 지냈기 때문에 저하고도 각별한 관계가 없지 않고 알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수구잔당으로 몰락의 길을 갔다가 그냥 마다않고 갈 것인지를 오히려 결정해야 될 때지 자기들끼리 뭐 다투고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친박계라고 나는 친박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전히 그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친박계가 두려워하는 거는 홍준표 지금 새 지도부가 아니고 예. 뭐 그 친박계를 등용하네 안 하네 얘기하지만은 친박계는 그런데 지금 연연하는 게 아니라 사정당국. 현 정권의 사정당국을 갖다가 이제 두려워하고 그쪽을 주로 쳐다보는 거죠. 예.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더 강하게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 우리 건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제스처일 것도 같고.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라 자꾸 전 대표라고 하네요. 전 후보, 현 대표는 저희가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직접. 국민의당 사태의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1차 관문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조사한 바 내용 중에 좀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
발표하기까지